책 주인공들은 다 멋지게 살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말하고 싶은 것도 말하고. 근데 일반 학교에서는 말 잘하는 애들은 계속 말 잘하고, 조금 말 꺼내기가 힘든 애들은 계속 도태되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발표하고 싶은 건 마음속으로 정말 많았는데 실제로 나서서 발표한 적은 몇 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도전할 용기도 많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는 소심하든 괴상한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든 간에 누구에게나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몇 번이고 말할 수 있고, 말을 실수해도 눈치를 주는 사람도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전교 1등까지 해보기도 했었고, 그런데 사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공부를 하는 게 그 1등이라는 숫자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서 더 이상 학교를 다닌다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다들 좋은 대학에 가겠다는 로망을 품고 그런 목표를 품고 살아가는데, 저도 당연히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목표였지만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해서 그 다음에 제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때? 생활해보니까. 저는 진짜 빈말이 아니고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이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괜찮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나는 원래 이쪽으로 가는 게 되게 잘 맞는 사람인데, 선생님이 좋다고 하는 대로 살 거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냐, 이거거든요. 독립적으로 사는 거. 네, 중요한 건 뭐가 목적이에요? 소통이 목적입니다. 소통이 목적이에요. 많이 이야기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역량이 삶과 학습에서의 자기 주도성, 그리고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역량이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역량이다. 그 두 가지를 길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 프로젝트 학습 방법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속에 있는 문제를 직접 찾아서 정의하고 해결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거캠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학교의 교육 과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오전 과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입학을 하고 1년 동안은 회화랩이라는 이름으로 교과 수업을 진행합니다. 저희 회화의 첫 시간이 수선의 주제 중심 시간이었어요. 그 수업 이름 두통이거든요. 왜 두통이지? 수업을 한 번 들으면 아마 이해가 갈 거예요. 정말 두통이거든요. 주제가 정치는 존재하는가? 정치라는 거는 사람들이 정의해서 내린 개념인가? 혹은 존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의한 것인가? 주제 형식들은 이동 만들 거거든요. 프롤로그의 첫 문장은 뭐냐면요, 정치란 띠리리리리 다라고 하는 그 문장을 여기서 쓸 거예요. 우리 모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어려워. 그러면 만약에 인간이 존재하지 않고 동물만 존재하는 세상이라면 거긴 정치가 없는 건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난 갈등이 그 정치인 거야. 맞아. 공교육에서 한 번도 듣지 않았던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각자의 의견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는 점이 정말 머리가 아팠는데, 그 수업 들으면서 거꾸로 캠퍼스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2년차 과정은 알파랩이라는 수업을 듣게 돼요. 디자인 랩, 마케팅 랩, 메이킹 랩, 코딩 랩, 각각 학생들의 니즈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되고 있어요. 친구들은 뭐 만들어요? 저희 이게 변기인데 네? 변기 밤에 화장실 갈 때 불을 켜면 너무 밝잖아요. 그래서 막 눈 아프잖아요. 그래서 가면은 자동으로 화장실에 불빛이 들어오는 장치를. 3년차부터는 그 자율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3년차쯤 되면 방향성도 어느 정도 나오고 프로젝트의 시간도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미팅을 나가기도 해야 되고 계속 깊이 있게 솔루션을 만들기도 해야 되고, 혹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쓰기 위해서 학습도 해야 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오전은 아예 통으로 자율 과정 시간이라고 진행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후는 전반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입생이 들어오면 반학기 정도는 부트캠프라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탐색, 문제 정의 단계, 문제 해결 단계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한잔을 하고 빠르게 언플립 B로 가던가.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돼. 이러지 않으면 계속 미래일 거야. 이 팀 주제는 뭐예요? 혼잡한 광역버스 정류소에서 어떻게 하면 줄서기 체계를 정립하고 더 편한 간편한 줄서기 체계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논현역에 광역버스 타는 줄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발판 여기 앞에 있고 여기 번호가 적혀져 있어요. 그럼 광역버스가 이렇게 진입해서 들어오는 형태인데 줄을 이렇게 쓰고 보행자가 이렇게 지나다녀요. 여기서 발생하는 충돌 문제, 그 다음에 줄 체계의 문제. 여기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발판이 보이지 않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혼잡과 시간 낭비의 문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창업 교육에 되게 특화된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거꾸로 캠퍼스는 창업 교육에 특화되었다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 게 지속 가능성입니다. 대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그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없이 지켜보게 되면은 항상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와서 인터뷰만 하고 또 가네? 라고요.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만나더라도 그분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까지의 접근이 아니라 그냥 학생들이 교육적으로만 그분들을 활용하는 듯한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건 교육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창업을 이야기하면은 무엇보다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게 돈이 되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지속 가능성은 사실은 돈이 되지 않더라도 자신들이 만든 아이템을 누군가에게 넘길 수도 있고 그냥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창업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교육 현장에 있다 보면은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회 초년생들도 그렇고 직장생활 1년 차에 그만두는 이유, 3년 차에 그만두는 이유들의 대부분이 내가 정말 이 일을 좋아해서 하는 건가? 내가 이 일을 원하는 건가? 내가 원하는 삶이 이게 맞는가를 고민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저는 10대라고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그걸 고민하고 생각하기 좋은 시간인데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자신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자신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습들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사실 거캠에서 가르쳐주는 게 되게 많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배우고 인간관계 같은 것도 많이 알아보고 내가 자율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뭐 배움도 해보고 하는 되게 많은 걸 하지만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사는 삶은 이런 거다.